강원도 속초 만행일기 여시아문 제1편. 해가 많이 길어졌다고는 해도 3월 말의 새벽 5시는 여전히 깜깜한 밤이다. 전날 밤잠을 설치다가 시간에 맞추어 일어나 불이 나게 가방을 챙겨 나간 바깥에는 제법 굵은 빗줄기가 내리고 있었다. 새벽에 출발하는 만행은 다른 때보다 기대하는 바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어둠이 가시면서 드러나는 갖가지 파란이 보여주는 여명의 향연. 그 변화가 단순한 환함이 아니라 파란 빛이라 더 좋아서 해가 뜨며 드러나는 하늘의 변화를 매우 즐기는 편이다. 출발 장소인 부산 해운대 선원 로비에 일찌감치 모였다. 버스에 탑승해 한참을 달렸는데도 빛발은 여전했고, 창밖의 빗소리와 차창을 두드리는 빛발의 울림이 점차 진해지면서 설렘도 더해갔다. 그래, 울림이 설렘이 된 것은 이 비가 봄비여서 그럴 거다. 비록 파란 여명은 비구름에 가리워져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밖으로 나오니 좋다. 비는 조금씩 약해지면서 잠깐 멈추기도 하고 다시 뿌리기를 반복하였다. 강원도로 가는 동해안 7번 국도를 지나오면서 진한 산불의 흔적에 제삼 마음이 아팠다. 며칠 동안 계속 진화가 되지 못하고 타올라서 차를 타고 한참을 가도 검은 흙과 앙상하게 그을린 나무가 그때의 참혹하고 안타까운 순간을 말해주고 있었다. 강릉 경포대를 거쳐 드디어 양양 낙산사 주차장에 도착했다. 강화도 보문사 남해 보리암과 함께 우리나라 3대 기도처인 홍련암에 가서 삼배를 올렸다. 그런데 홍련암에는 이미 참배객들이 많아 법당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법당 문 앞에서 합장만 3번 하고 나왔다. 계단을 따라 내려오니 우곡선사님과 도반들이 비개인 바다를 보고 계셨다. 우곡선사님께서 말씀하셨다.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자리는 바다를 보고 좌선을 하면 파도 소리와 함께 바로 선정에 들면서 하루 종일토록 있을 수 있는 곳이다. 지금은 의자가 비에 젖어 앉을 수 없으니 다음 기회에 앉도록 해보자. 그러자 한 도반이 서서 좌선을 하자는 청을 드려 우리 모두 선체로 바다를 향해 입정해 들었다. 잠시 후 우곡선사님께서는 취하면 안 된다고 하시며 우리를 깨우셨다. 발밑에서부터 진동이 올라왔습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 다르기는 하지만 좌선 후 각자의 경계가 있었다. 나는 좌선에 들자 바로 발밑에서 거센 파도와 큰 진동이 올라왔다. 진동은 배를 지나 점점 가슴께로 치고 올라와 얼른 파도와 진동을 내렸다. 곧 머리까지 올라오면 내 몸이 폭발할 것 같아 겁이 나서 그랬다. 잠시 진정을 하고 다시 숨을 내쉬고 있으니 잔잔한 소리와 진동이 다시 왔다. 해수 관음상이 있는 낙산사로 발길을 옮겼다. 낙산사 가는 길 나무에는 곧 새싹으로 나타날 쌍눈이 연한 연두빛을 살짝 드러내며 시원한 단비에 춤을 추고 있었다. 너무 살짝이어서 보일락 말락한 잎눈을 보려고 가까이 다가갔더니 나뭇가지에 빗방울이 맺혀 있었다. 곧 보게 될 꽃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뭇가지에 맺힌 빗방울이 꽃 못지않게 예쁘다. 어느 작가가 잎만 아름다워도 꽃대접을 받는다고 했는데
빗방울도 나뭇가지에 맺히니 꽃만큼 예쁘다. 수간하기 딱 좋다는 어느 도반의 말을 들으며 잠깐이지만 이번에는 빗방울을 아주 뚫어져라 보았다. 낙산사의 원통 보전 앞에서 잠시 쉬었다. 우곡 선사님께서 말씀하셨다.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곳은 앞바다의 수기와 뒷산 설악줄령에서 내려오는 기운이 모여 조화를 이루는 자리다. 이곳에 들를 때마다 꼭 이 자리에 앉곤 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좌선 중인 나를 보고는 놀라기도 했다. 여름에 오게 되면 여기에서 반나절이라도 시간을 보내며 좌선을 해보라. 이곳을 또 언제 여러분들과 만행올지 모르니 나중에 후학들에게 전하라고 일러준다. 왠지 자꾸 조금씩 멀어지고 하나씩 사라지는 기분이 들어 잠시 숙연하고 약간 우울하였다. 점심시간이다. 메뉴는 속초의 지역 메뉴 물회. 차가 교행하기 어려울 만큼 선창가 좁은 길을 지나 자그마하고 소박한 음식점에 들어갔다. 그런데 회덮밥과 물회가 곁들여 나오는 반찬과 더불어 푸짐하고 맛나다. 특히 가자미 식혜가 눈에 띄었다. 가자미 식혜는 손질해서 소금에 절여 하루쯤 둔 가자미와 좁쌀밥, 파, 마늘, 엿기름을 버무려 삭히고 거기에 절인 무채를 섞어 먹는 저장 음식으로 원래 함경도 음식이지만 분단 이후 이곳에 정착한 실향민들이 향수를 달래기 위해 만들어 먹다 속초의 향토 음식이 되었다고 한다. 먹기 좋게 삭혀져 풍미가 더 있는 가자미 식혜, 노릇하고 바삭하게 구운 생선구이, 청정 강원도의 산나물 무침을 다음에 또 올 때까지 생각나지 않게 골고루 넉넉하게 먹어두었다. 요즘 여행 프로그램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 맛기행 TV 프로그램이 많다. 그 중에 깨끗한 자연이 가득한 강원도가 자주 등장하는데 특히 속초의 지역 음식이 많이 나온다. 그때마다 궁금했었다. 속초 물회, 감자전, 오징어 순대 등등. 이번 여행에서 두루 먹어보겠지만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되는 순서이기도 하다. 버스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 화진포에 도착했다. 화진포는 호수와 바다가 함께 있는 아주 특이한 지형으로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 김일성 별장, 이승만 별장 등이 있다. 김정일의 어릴 적 사진에 화진포 이곳 별장에서 찍은 사진이 있다니 신기하기까지 하다. 화진포는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쪽에 있다가 6.25 이후 휴전선으로 다시 남북이 갈라지면서 남쪽 땅이 되었다. 어려서부터 철저한 반공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라 김일성의 별장이 있는 곳이라니 일제강점기를 거쳐 8.15 광복까지만 하여도 분명 우리는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국가였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동해바다는 참 힘이 있고 소리도 우렁차다. 바닷가 절벽이나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와 힘찬 파도는 언제나 보아도 가슴이 터지는 듯 시원하다. 화진포에서 건봉사로 향하였다. 건봉사는 금강산이 시작되는 지점에 위치하는 남한 최북단에 있는 사찰이다. 그래서 금강산 건봉사라 불리기도 한다. 금강산, 여기는 또 금강산이다. 강원도는 남쪽 지방에서 나고 자라 그곳의 기억만 그득한 사람에게는 우리나라 같지 않은 색다름이 여기저기 있었다. 금강산은 아름답기로 이름이 나 있지만 지금은 북쪽에 있어 현재로서는 가볼 수도 없다. 그래서 책에서 보고 뉴스로나 볼 뿐 금정산이나 지리산처럼 갈 수 있는 산이 아니다.
그런데 아예 사찰 이름 앞에 금강산이 붙어 있다. 사실 강원도는 산세도 참 다르다. 차를 타고 지나가면 보이는 산도 내가 사는 남쪽 지방과는 매우 다르게 봉우리가 뾰족하다. 그리고 더 감탄하였던 바는 앞산은 조금씩 쌍눈이 터져 푸릇한 봄산인데 옆산은 노란 가을산이다. 아마 이제 막 산수유꽃이 피기 시작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뒷산은 지난번에 내린 폭설이 아직 녹지 않아 희끗희끗하다. 푸른 잎이 붙은 나무가 듬성듬성 있고 나무 사이사이로 흰눈이 보여 멀리서 보면 나무 장식물 꽂아놓고 슈거 파우더를 뿌린 초코 케이크 같기도 하고 팥고물 위에 고운 쌀가루 뿌린 떡 같기도 하다. 그런 산이 가도 이어지다가 어느 지점에서는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산 위로 구름이 길게 드리워져 있고 어떤 구름은 산 윗동을 칼로 무 자르듯 수평으로 가리워 그곳은 마치 산이 아니라 평원인 줄 착각하기도 하였다. 그런 모양새가 얼마를 가도 연이어 있어 눈이 즐겁고 감탄하는 입도 신이 났다. 우리나라의 산 같지 않다고 할 만큼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남한 최북단에 있다더니 아니나 다를까 가는 길에는 군사시설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민통선 아니라 사찰 출입 외에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곳이어서 아마 여행이 아니면 갈 수 없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 있는지조차 몰랐을 부처님 계신 곳을 지금 가고 있다. 그런데 내가 몰랐으니 유명하지 않고 그러니 조그만 산속 암자인 줄 알았는데 널찍하고 깨끗하고 콧속을 스미는 바람이 여간 싱싱하고 깨끗하고 맑은 것이 아니다. 규모가 아주 큰 사찰이다. 들어가는 입구에 용사활지 방생장계라고 쓰여져 있었다. 우곡 선사님께서 말씀하셨다.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용이 이 연못에서 꼬리를 박고 활개를 치며 춤을 추는 것은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는 뜻인데 이것은 바로 해탈했다는 의미이다. 여기가 잘 정제된 곳이기에 법당 자리로는 적격이다. 우리는 건봉사 어느 부속 건물의 툇마루에 앉아 잠시 좌선에 들었다. 봄비에 깨끗이 씻겨진 맑은 공기와 선선한 바람, 그리고 금강산에서 둥지를 틀고 살던 온갖 새들이 우리를 마중와서 경쾌한 지적임을 들려주었다. 건봉사는 신라 법풍왕 때 지어졌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곳이 고구려 땅이었다고 한다. 아, 고구려라니. 남쪽 땅에는 고구려의 흔적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번 만행은 또 다른 놀라움과 신기함의 연속이었다. 나는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고 모르는 것은 갈수록 자꾸 늘어나고 있다. 건봉사를 끝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속초 해변 숙소로 갔다. 오늘 우리가 묵을 숙소는 30년 전 이날 즈음 우곡 선사님께서 대각하셨던 장소이다. 그동안 주인이 많이 바뀌고 숙소 이름도 여러 번 바뀌었지만 이제는 내부 시설도 깨끗하게 다시 지어지고 손질되어 지내기에는 아주 쾌적하였다. 외홍치 해변을 거닐고 쉬기도 하다가 우리는 야단 법석 장소로 모였다. 저녁 식사 전 선사님께서 개호하신 30주년을 기념하며 노란 호박 식혜를 따라 우리 모두 선사님의 건강을 기원하는 건배를 들었다. 이사장님의 건배사를 기억나는 대로 옮겨보자면 올해로 우곡 선사님께서 개호하신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신 선사님께 진심을 다하여 감사드리고 앞으로 선사님께서 30년 더 건강하게 우리들 곁에서 법을 일러주시고 널리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지역 음식인 오징어 순대와 감자전 등으로 차려진 저녁을 거하게 먹고 이어진 야단법석. 우곡 선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때 8시간의 경계를 끝내고 예수나 다른 성현을 만났으면 그들의 제자가 되었겠지만 전생 인연으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근본 세상을 다녀오니 사바세상에서 일어나는 생로병사는 그 의도가 다 보여 시시했다. 우리는 모두 형상으로 거래하고 인식하는데 그것을 초월하니 이 세상과 교류할 수 없어 혼자 외톨이 신세였다. 꼼짝없이 엎드려 경계 체험을 겪을 때 처음엔 두려움이 엄습했고 하나하나 인식하고 고통받은 뒤 환희심의 세계가 나타났다. 그러다가 환희지마저 부정하니 또다시 고통과 유혹, 위협의 단계가 왔다. 모두 다 부정한 후 나타나는 세계가 이제 제석천왕의 자리인데 그것조차 초월하고 부정해야 등각지가 나온다. 나는 이 사바세계를 초월한 기상을 갖추었다 보니 사찰에 가면 사람들이 예를 갖추고 절집 법도와 용어조차 전혀 알지 못하는데도 그들이 깍듯이 대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거다. 그런데 이런 원석 에너지를 가공해줄 선지자가 있어야 했는데 없었다. 그러니 홀로 부딪히면서 달관하는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다. 도, 즉 깨달음이란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아니면 구원신앙, 종교 행위일 뿐이다. 심파를 통해 약사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깨달은 사람이 아니다. 업이 바뀌어야 인식이 바뀌고 그래야 질병이 사라진다. 4일 전 즈음 화요일, 당뇨로 실명한 83세 목사의 눈을 뜨게 해준 일이 있다. 한 30분 손끝을 잡고 심층의식 세계로 인도하였더니 눈이 보인다고 했다. 운전도 할 수 있을 만큼 차선과 신호등, 앞차의 번호판이 보인다고 했다. 그 다음 날은 더 잘 보인다고 했다더라. 무심의 촉발은 신장이고 파장을 일으키는 기관은 뇌가 아닌 심장이다. 파장 자체는 전기파인데 눈이 보이게 한 것도 전기 에너지의 작용이다. 일반적인 전기파는 사람의 세포를 상하게 하지만 무심을 증득한 심파는 사람의 영혼을 부활시키고 오장육부를 재생시킨다. 그 실명한 목사 눈을 뜨게 한 것도 신파이다. 그리고 완벽한 무심이 되어야 할 수 있다. 불교는 과학적 기반 위에 있지만 과학으로는 불교를 증명할 수 없다. 설명할 수도 없다. 일어난 일의 원인과 결과가 모두 과학적이라야 불법이다. 3000년 전에 석가 부처님께서 이미 과학을 설파하셨지만 용어가 맞지 않을 뿐이다. 불교는 용어로, 과학은 숫자로 증명해내야 하니 맞지가 않는 것이다. 2편에서 계속됩니다.